네,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광주의 정신이 깃든 망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광주 북구갑의 조호섭입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고생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미풍양속에는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의 영향이 큽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되었을 때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박탈감, 특히나 그 경계점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박탈감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분리와 많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 국무총리님 인사 말씀에 이미 정부안이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고민을 해주면 정부도 그에 맞춰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인사 말씀에도 긴박한 방역 상황에 적기, 적재, 적소 대응하는 추경이 되도록 정부 또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을 국회의 결정을 국회와 함께 논의해서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예결위 과정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예결 소위 과정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열린 사고로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개수 조정과 여타 예결위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되어서인데요. 그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네. 예.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는 19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맞죠? 지역 가입자들. 예, 지역 가입자. 예. 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소득이 미반영됐다라는 문제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정부에서는 그 대안으로 20년, 즉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든가 납부 자료를 제출하면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정부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죠?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의 제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개인이 국민이 가서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서 다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즉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고 정부가 또다시 그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증빙을 또 국민이 해야 되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정부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말씀이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의원님 지적이 타당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이 제도를 설계하면서 딱 한 가지 기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애매모호한 기준만 가지고 하진 않았다라는 그런 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분리하지 않고 전 국민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들에게 그냥 나중에 이의 신청할 때 정부의 서류를 제출받아서 다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두 번째로 지역과 직장 가입자 따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 중에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중에 부동산 자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중에 건강보험료를 책정을 할 때 채무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채무가 포함이 안 됩니다. 예. 즉 집을 갖고 있어도 재산이 있어도 채무가 불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 산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18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예, 건보료 기준의 한계를 인정하고 계시죠? 네, 그 건보료를 가지고 저소득층의 그 복지 지원 사업을 일부 사업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이런 걸러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대부분 그 소득 인정액 그 네. 사회보장 통합 정산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관계장관 회의에서 복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 기준 개선 방안에 따르면 건보료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곤란하다라고 하셨고 30%는 건보료로 소득 추정 불가라고 서류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부분은 예. 되게 이제 저소득층의 건보료 가지고는 좀 그렇고요.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은 이제 상위 20%를 그 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의회결의에서 우리 부총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 가입자가 아니 직장 가입자가 소득만 가지고 있는 형평성이 지적되니까 자산도 파악을 하겠다. 그래서 컷오프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좀 애매한 말씀이세요. 뭐냐면 고액 자산가 기준을 추려내겠다고 하시는데 그 기준점이 뭔지 과도하게 자산을 갖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과도하게 자산을 가진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요. 예. 자산 일정 금액 자산 이상이라든가 금융 소득이 다 파기되기 때문에요. 많은 돈을 갖다가 저축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저축 자산가에 대해서는 또 예금 이자 소득이 얼마인지 이렇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파악을 하신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경계점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지원금 발생할 때부터 코로나 발생될 때부터 지금까지 1년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소득 기준을 나누면서 그 경계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0%와 20%를 나누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고소득층에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혹시 부총리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물가는 오르고 교육비와 월세, 이자 받기도 힘든 마당에 쓸 돈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 섞인 비난도 있다라는 이야기. 실제 카드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을 사용하는 인원이 무려 246만 7천 명에 달하고 있다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비슷한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예. 이분들이 카드 캐시백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2분기에 사용했던 금액에 100만 원을 더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 혹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의원님 제가 보건데 그거 하나만 딱 놓고 보시긴 그렇고. 그렇죠. 다른 전반적인 부분들 보고. 국민지원금이 제가 설계를 했고요. 또 기초생보자나 차상위 계층까지는 저희가 4인 가구 40만 원을 그 얘기가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입니다.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네. 그런데 혜택을 못 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금을 4인 가구 40만 원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감사합니다. 캐시백을 하는데 2분기 소비 패턴을 2분기의 소비 카드 사용료를 봐야 되죠. 금액을 보게 됩니다. 예. 내용은 안 봅니까? 예, 뭐 그건 내용까지 파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분기 때 백화점이라든가 자동차 사용이라든가 전반 그런 부분들 3분기에 캐시백에서 대상이 제외되는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설계가 될 겁니다. 예. 예. 그러면 2분기 때 사용한 백화점 사용 아까 얘기는 자동차 할부금 사용 여타에 사용된 금액들을 제한하는 시스템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지금 저 여신협회 신용적 카드협회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드협회는 왜 그걸 만들죠? 아까 말씀한 대로 앞으로는 그거는 저 요번에 캐시백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소요라든가 여러 가지 통합 필요성이 있어서 협회에서 만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협회에서 만들기로 했는데 카드 회사에서 만들기로 한다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지금 거기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7억 내지 18억 정도로 제가 파고 모든 카드 회사에서 그렇게 만듭니까? 예, 카드사가 같이 공동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네. 공간이 아니 회사인데 네.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아까 쭉 부총리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다 오히려 손해 본다고 말씀하셨거든 답변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카드 회사가 11억이든 얼마든 간에 그것을 투자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 정부를 위해서 만든다 이게 납득이 되나요?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한 70%를 카드사가 현금 충전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카드사의 도움 없이는 작년에도 신속하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지급할 때 자기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면 하는데 수수료 수입은 있는데 그에 상하는 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민들께서 카드 회사는 이익을 보기로 한 자본 집단인데 자기 이익을 뒷전으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한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든다. 그거는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지 않는 부분이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2분기 사용 내역을 카드 전담 회사, 전담 카드사, 카드 전담사에 본인들이 좀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절로 파악이 됩니다. 다. 아니, 저절로 파악되는 건 아니죠. 제가 제 정보를 동의를 해야 그 전담 카드사에서 내가 어떻게 소비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이 되는 거지. 내가 소비자가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게 파악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시스템에 아까 말씀한 대로 백화점에서 쓴 거는 제외한다 그러면은 백화점이 아니 쉽게 말씀드려서 2분기 때 제가 어디를 무슨 백화점에서 썼는지 아니면 시장에서 썼는지 자동차 할부금으로 카드 얼마 썼는지 그 분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의원님 그거는 제가 더 그거는 뭐 파악을 해보겠지만은 그걸 개인이 얼마 쓰고 먹는 게 아니라 카드에 앞으로 3, 4분기에 자동차는 제외한다 그러면은 그 전에 분기에 쓴 것도 그냥 모수에서 빠지면서 이런 그 시스템이 아니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 부총리님 내가 2분기에 사용된 카드를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분석을 해서 강제적으로 제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캐시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 3달 거쳐서 많이 받으면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전담 카드사에게 그리고 다른 카드사에게 내 정보를 당신 내 소비 패턴 이 앞달에 내가 무엇을 못 먹었고 무엇을 어디로 갔고 했던 부분들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 제가 보건 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개인한테 넌 뭘 썼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아니 시스템 그걸 봐야 부총리님 그걸 봐야 전담 카드사에서 그걸 봐야 그 금액 2분기에 사용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사용한 금액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특히 또 백화점이나 거기에서 사용한 금액들도 다시 재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총리께서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예, 제가 더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의원님 아까 말한 대로 시스템이라는 게 자기가 100만 원을 썼는데 자동차를 쓰는데 150만 원 썼으면 통계를 낼 때 그분이 얼마 썼냐면 자동차 빼고 그냥 50이라는 숫자만 나오는 것이지 이분이 어디서 50만 원 썼고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카드 전담사, 내 개인의 카드 전담사에게 내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십시오. 내 소비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강제적으로 동의를 해줘야만이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법률적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캐시백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캐시백에 제로페이 포함 안 돼 있죠. 예, 카카오페이 포함 안 돼 있죠. 예, 네이버페이 포함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왜 그건 포함을 안 예, 시킵니까?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사끼리 서로 이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입하는 데 제약이 있어서 저희도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그 통합 좀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이 너무 없는데 아직까지 여건이 안 돼서 부총님 죄송한데 너무 좀
논리가 빈약하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총리님, 캐시백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백 예산을 국민재난지원금으로 전부 이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뭐 요건 의원님 우리가 얘기를 끝나고 바로 우리 관계 기관끼리 모여서 그 현황을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나머지 질문 드릴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서면으로 게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